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주식의 시대. 주식의 시대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책 앞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짜 내 돈 걱정해주는 건 부모님이랑 EBS뿐이네 라고 말이죠. 이 글은 좋아요 8,800개를 받은 댓글이기도 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 정도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역시 이 책을 끝까지 읽은 후 책을 덮을 때 전율을 느끼며 진짜 한국 교육방송 EBS인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다더니 책은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지만 책을 덮은 후의 여운과 교훈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전 국민이 읽어야 할 주식 필독서라고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식 투자, 포기할 수 없다면 또는 부의 지름길을 위해 주식만큼 좋은 방법이 또 없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 폭락한 치과 의사의 한마디. 오늘부터 과잉진료. 이 글의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충치 생겨도 치과 안 갈 거다. 굶을 건데 치과 외감. 벤치가 있는데 치과 외감. 죽만 먹을 건데 이빨이 왜 필요함. 등등. 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만 저조할까?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을까? 혹시 곧 AI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제작진은 말합니다. EBS 제작진의 목표는 단 하나. 돈을 잃지 않으려면 남녀노소 모두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집필한 주식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읽다 보면 내가 왜 주식 투자에 실패했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내 돈 걱정해주는 건 부모님과 EBS뿐이 없는지를 여러분도 절실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책을 따라갈 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단단히 지키며 현명하게 계좌를 돌리는 방법이 제시된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주식의 시대. 주식의 시대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1. 버블이 터지기 전 빠져나오는 법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케네디는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다.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린 1920년대에 금융업계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이후 정치 자금을 대면서 정계에도 영향력을 미쳤고 1934년 신설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초대 회장이 되기도 했다. 1920년대 세계 금융시장은 호황 중의 호황으로 이 시기의 버블은 조지프 케네디를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로 만들어줬다. 그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버블 붕괴를 정확히 예측해 빠져나온 것은 물론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버블을 빠져나올 타이밍을 잡는 데에는 구두 닦기 소년의 공이 컸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1929년 어느 날 조지프 케네디는 자기 구두를 닦아주던 소년이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구두 닦기 소년까지 이 주식을 사야 된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두 닦기 소년조차 주식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진 사람까지 주식을 샀다면 그건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조지프는
이건 끝물이라는 신호다 라고 판단해 주식을 대거 처분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로 공매도에 베팅했다. 그 후 대공황이 왔고 조지 F 케네디는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책의 큰 장점은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이 자연스레 교훈을 얻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는 흔한 구두 닦기 소년의 이야기가 크게 다가오진 않으신가요? 대주식의 시대, 월급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 주식 투자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실패를 피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책 속 이야기 속에서 현명한 투자의 지혜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 왜 내 주식만 파란불이죠?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다양한 출연자를 모집했고 일주일 만에 모인 사람이 무려 240명에 달했다. 제작진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 중에서도 주식에 대해 진심인 분 25명을 선별했다. 처음 인터뷰를 하던 날 마침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당시 많은 출연자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 봤냐며 지금 팔아야 했다고 미리 매도한 본인의 선택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10만 원이던 삼성전자가 비싸다고 얘기하던 시절이 불과 9개월 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까? 일반인 출연자 25명이 물어보면 모두 똑같이 말한다. 왜 내 주식만 파란불이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모두가 아는 명언이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3. 나만 아니면 돼.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만났던 인물 중 금융 저널리스트이자 금융사학자 에드워드 챈슬러가 있다.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을 집필했던 그였다. 영국의 오래된 속담 중 이런 것이 있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가장 뒤처진 자는 악마가 잡아갈 것이다. 이는 각자 도생, 극단적 이기주의를 비유한 말이다. 챈슬러는 이 속담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표현은 남의 회사 버블 당시 한 투기꾼의 말에서 따온 것이고 세상이 미쳐 있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들에 따라야 하며 맨 마지막에 남은 놈은 악마에게 맡기자는 뜻이라고 말이다. 챈슬러가 이 속담을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금융 투기판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버블이 커지는 동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바보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앞다투어 투자에 뛰어든다. 그러나 버블이 터지는 마지막 순간 먼저 발을 뺀 소수를 제외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이들, 즉 가장 뒤처진 투자자들이 모든 손실을 떠안고 파멸한다. 4. 버블은 사기가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든 버블의 근거가 되는 사건들이 대개 거짓이나 사기가 아니라 진짜 기술의 진보였다는 것이다. 철도 기술의 혁신, 인터넷 기술의 혁신, 미래는 확실했지만 그 확신에 눈이 멀어 결국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산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었다. 챈슬러가 인터뷰의 말미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남긴 조언은 그래서 놀라울 만큼 소박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은 덜 욕심낼수록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냉정함을 잃고 탐욕의 몸을 맡기는 순간
개인은 언제나 가장 뒤처진 자가 되어 악마에게 잡혀 파멸할 수 있다. 단지 책 앞부분만 읽었을 뿐인데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은 교육적이면서도 뭔가 섬뜩했습니다. 악마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책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5. 여전히 패자의 게임.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의 수석 부사장이자 경제학자인 오원 라몬트는 한국인이 오징어 게임을 하듯 투자를 한다고 말하여 화제에 올랐다. 라몬트 부사장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많은 금액을 베팅하고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베팅하고 있고 그 결과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UC 버클리 대학교 교수 테런스 오디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패자의 게임이라고 말이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기에 패자의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금융정책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개인 투자자 20만 4,004명의 실제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회전율이 연 160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980포인트 폭발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신규 투자자의 60%가 손실을 보았던 2020년, 많은 투자자들이 한 가지 주식을 일주일도 보유하지 않고 팔아버리기를 반복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난 종목은 다급하게 팔아버리고 손실난 종목은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 결과 전체 수익률은 악화되었고 게임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6. 당신의 수익률이 저조한 첫 번째 이유. 전문적 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나름 투자 대가들의 기술을 공부하고 합리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되면 감정에 휩싸이고 주변 상황에 흔들려 상식 밖의 선택을 하고 만다. 투자의 결정에서 심리의 존재감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누구나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심리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사람들이 수익의 영역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손실의 영역에서는 되려 위험을 선호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7. 당신의 수익률이 저조한 두 번째 이유. 손실의 고통은 합리적 결정을 방해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주소영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익난 종목을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난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손실을 실현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대로 보유하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매도 시점을 조사해보면 손실난 종목의 수익률이 0%, 즉 본전 가격에 왔을 때에 가장 몰려 있었다. 이는 상승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상승장에서 계속 보유해야 수익을 크게 내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데 상승장에서 너무 빨리 팔아버리니 수익이 계좌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손해는 보지 않았다는 안도감은 이내 좀 더 들고 있다 팔걸 이라는 후회로 바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파란 주식 계좌에서
한 번씩 빨간색이 나오면 바로 매도한다. 사람들은 파란색에서 되려 차분함을 느끼고 빨간색일 때 되려 흥분한다. 8. 당신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결과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다. 손실나는 종목은 보유할 게 아니라 팔아야 하고, 수익 나는 종목은 팔 게 아니라 보유해야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역시 답은 간단했다. 버블이 생기면 팔고 버블이 아닐 때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버블인지 버블이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 지금은 버블일까? 버블을 알아보는 몇 가지 조건. 테런스 오딘 교수는 버블을 이렇게 설명했다. 버블이란 가격이 매우 빠르게 오르는 현상으로 그 상승 속도가 기본 가치보다 훨씬 빠를 때 발생하며 어떤 현상이 버블인지 아닌지 식별할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특징을 소개한다. 첫 번째 특징은 이번엔 다르다. 이 자산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이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타당하다. 똑똑한 사람들도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 때 보통 버블인 경우가 많다. 두 번째 특징은 유동성 공급원, 즉 손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출이 쉽거나 정부에서 돈을 풀 때가 대표적이다. 그 자금이 연료가 되어 버블이 자라나고 시장이 열광과 광기에 휩싸이는 것이다. 오딘 교수는 그 후 이어지는 버블의 양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투자자들 모두가 들떠 어느 수준까지 흥분하면 비판적인 판단을 덜하게 된다고 말이다. 오르고 있어. 계속 오르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는 오르는 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금융시장에서는 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버블에선 많은 사람이 모두 같은 대상에 집중하고 그것을 산다. 사람들은 계속 사고 또 산다. 그러면 가격이 밀려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사야겠다며 유입된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말이다. 10. 신기술의 시대, 언제 올라탈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신기술, 유동성,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이야기. 그렇다면 호황에 올라타야 할까, 물러서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았다. 진입하든 빠지든 절대 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이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과열된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주택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터너 교수는 미국 기업 아마존을 예시로 들면서 버블이 붕괴한 뒤 성장 기업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이런 기회가 큰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주가는 1990년대 후반 매우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결국 붕괴하여 주당 1달러가 되었다. 만약 그때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상당한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 터너 교수의 설명이었다. 터너 교수는 항상 버블이 터진 뒤 나타나는 저가 매수 기회를 강조했다. 버블이 터진 뒤에는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었다. 신기술은 버블을 만들고 버블은 결국 터지기 마련이지만 신기술은 터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버블이 형성될 때 투자하는 것이 아닌 버블이 터진 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버블에 올라타는 방법이었다. 마치며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맨 마지막 버블이 터진 후 투자하는 것이 버블에 올라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는 책 속의 말에서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만약 주식시장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기마다 언제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라면 이 책을 다시 펼쳐 읽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과 형광펜을 쳐두고 주식시장이 끝없이 올라가는 흥분된 시점, 혹은 주변에서 누구나 주식을 이야기하는 시점, 내 계좌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물드는 시점에서 이 책의 밑줄 친 부분과 형광펜 표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수익을 실현하고 급락장을 피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이 책을 매수하고 보유하여 두고두고 읽을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주식시장, 버블인 시장인가? 아니면 버블이 터진 시장인가? 지금의 시장은 어깨인가? 무릎인가? 이걸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버블이 끝난 후 아마존의 주식의 가격은 1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주식의 가격은 258달러고요. 몇 년 전에 어떤 종목에 얼마를 넣어놨다면 난 지금 부자가 되었겠네 라는 상상의 주인공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후 다시금 여러분의 투자에 대해 곰곰이 사색에 잠겨보시면 혹은 가족들과 함께 노후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나만 빼고 모두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책, 지금까지 주식의 시대 리뷰였습니다. 김성호 회장님의 농장에서 배운 삶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뭘 배웠나 하는 걸 가지고 첫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농장에 가면 농장 안에 수령이 한 거의 100년 넘는 호도마나무들이 한 200그루 정도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들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열매들 중에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매달려 있는 애들. 그런데 떨어진 호도들은 그 해 나무가 되는 어린 가지들을 많이 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채로 호도나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숨어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무가 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라면 엄마 호도나무에서 잘 자라서 열매가 돼서 잘 익었는데 땅이 무서워서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기회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는 호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를 떼어서 열어보면 다 썩어 있어요. 나무 끝에 매달린 호도가 나무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제가 저 호도나무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땅에 떨어져야 나무가 된다.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포기한 호드는 모두 썩어 있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자이던 타이던 땅에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땅에 떨어진 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땅에 떨어진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적어도 여러분은 땅에 떨어졌음에도 포기하지 않은 분들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노력하여 정진하신다면 결국 멋진 열매를 얻으실 것입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부단히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